안녕하세요. 아놀드, A Benchmark for Language Grounded Task Learning with Continuous States in Realistic 3D Sense 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할 석사과정 조태환입니다. 이 연구는 로봇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CCV 2023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안하는 아놀드 벤치마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벤치마크를 이용한 평가 방법과 실험 설정을 설명하고 주요 실험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과 한계점을 정리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로봇 학습에서 언어와 연속적인 상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로봇에게 컵의 액체를 80%만 따라줘. 와 같은 지시를 내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 로봇은 단순히 그러니까 물을 따르다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80%라는 연속적인 목표량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만큼을 정확하게 따르기 위한 정밀한 조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가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을 반만 열어라 했을 때 반만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로봇 학습 벤치마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중요한 발전은 이루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 벤치마크들을 비교한 것인데 특히 컨티뉴어스랑 씬에 대해 씬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항목을 보시면은 기존 벤치마크들은 X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놀드 벤치마크는 이 언어 지시, 연속 상태, 현실적인 장면, 일반화 성능까지 모두 지원해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언어 기반의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80%를 컵에 따라줘와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시를 로봇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꺼짐, 켜짐이 아니라 각도, 부피와 같은 연속적인 현실 세계의 미묘함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어,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작업들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제 세상에서 현실 세계 기술을 이제 가져오는 심투리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아놀드 벤치마크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그림은 아놀드의 핵심 개념을 보여주는데, 왼쪽 위에 심투리얼 트랜스퍼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벤치마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거는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그래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20%만 따르는 거, 뭐 등등 80%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어, 이거는 이제 라벨 오브젝트와 라벨 장면에 대해 새로운 물체와 장면에 대해 일반화 성능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 따르기, 병 방향 바꾸기 등 아놀드에는 다양한 작업 예시들을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아놀드에는 총 8가지 태스크를 제공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그 태스크에 대한 예시이며, 목표 상태가 이제 센티미터, 각도, 뭐 퍼센트 등등이 있고, 성공 범주도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정밀한 제어를 해야지만 성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놀드 환경에서 로봇은 그림과 같이 이제 총 5개의 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뭐 전면 뷰,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앞에서 보는 거. 그래서 총 5개 뷰로 이제 보게 되고, 어, 5개의 카메라, RGBD 카메라로 이제 정보를 받아오고, 이 다중 시점의 시각 정보는 바로 모델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가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하나의 이미지로 먼저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3D 형태로, 복셀 그리드 형태로 변환해서 이 값을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액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펄액트는 앞서 본 3D 복셀 그리드 요거를 이제 시각 입력으로 사용해서 언어 지시와 함께 이제 펄시벌 IO 트랜스포머라는 핵심 모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셀 인코더와 랭귀지 인코더가 이 값을 잘 처리해서 로봇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이제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고, 음, 이제 Q가 피트맵 형태로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놀드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현실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환경에서는, 아니, 이 벤치마크에서는 아이작심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하고, 어, 피직스 X 물리 엔진, 그다음에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을 사용해서 다양한 장면과 물체 에셋을 잘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자유도 로우팟을 썼고 5개 RGBD 카메라로 환경을 세팅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연속적인 상태입니다. 상태 작업입니다. 단순히 열림 닫힘이 아니라 이진 상태를 넘어서 여러 가지 각 퍼센트, 뭐 회전 각도, 퍼센트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가지의 작업들을 제공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태스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풍부한 학습 데이터입니다. 작업별 모션 플래너와 인간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10,000개 이상의 성공적인 전문가 시연 궤적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시연 데이터에는 절반, 50% 이런 언어 지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놀드는, 그리고 이제 아놀드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음, 오브젝트에 대해서 못 본 오브젝트, 뭐, 새로운 장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값, 뭐, 50%가 아니라 60%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 처음 보는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오른쪽에는 그 각 스플릿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라벨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한 2,000개의 데이터가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별은 연속적인 값 사이의 임의 상태값을 균일하게 샘플링해서 일반화 성능을 더 깊게 평가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아마 요거는 진짜 새로운 스테이트, 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사용했고, 전문가 시연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주어진 관찰과 언어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할 수 있게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두 단계 학습을 사용해서 잡는 거, 먼저 잡고 그다음에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두 단계 학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자세하게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음, 그 네 개의 상태 평가, 그래서 오브젝트 씬 스테이트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이트별은 애니 스테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한 건데 어, 오른쪽에 있는 회색 숫자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단계 학습에서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했을 때의 성공률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펄 액트 계열의 이제 모델인데 어, 이 펄 액트 기반의 모델들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서 보면은 이 60 클립 폴트라는 게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VLA 모델이라고 하면 되고 이게 이제 펄 액트가 새로 이 아놀드 벤치마크에서 사용한 모델의 방식인데 얘는 2D 이미지고 얘는 3D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풋 자체부터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차이점을 성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음, 성공률이 높긴 하지만 스테이트와 같은 곳에서는 성공률이 아직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thout language, 언어 입력이 없을 때는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입력이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마다 또 난이도 차이가 큽니다. 여기 보면은 캐비넷을 여는 거랑 닫는 거를 보면은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픽업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드는 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어, 방향 제어나 회전 운동이 포함되는 그런 작업들은 아직 조작이 많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랭귀지 인풋인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작업을 성공했다고 가정하는 이 값이 아니다. 상태 입력을 추가로 넣어준 그런 모델이 성능이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태 모델링 방식이 그러니까 상태를 추가해서 학습한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 인코더를 클립이랑 T5로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어, 언어 표현이 더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 방식도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투리얼 트랜스퍼 실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아니, 성능 향상을 보긴 했지만, 아직 갭이 많이 있어서
현실되게 적용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언어는 연속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되게 중요하고 현재 상태 모델링은 너무 단순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언어 표현도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뭐 첫 번째랑 비슷한 말이고 신투율은 가능은 하지만 아직 많이 어렵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은 그 연속 상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크리티컬 갭을 줄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일반화 환경을 가질 수 있, 다양한 일반화 성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컨트롤과 그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그런 벤치마크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계점은 아직 그 언어 지시가 템플릿 베이스드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주어진 템플릿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태스크에서는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모방학습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의 한계점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